이제는 수사의 효율성이 아니라 적법 절차 준수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그런 새로운 사법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초는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를 분리를 해야 이것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문명 국가의 틀림없는 그런 이념, 정책, 이 수사 기소 분리 이것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검찰은 사실은 소추, 기소 여부를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을 지키는 그런 기관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논의는 어제 오늘 급박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도 사개특위를 통해서 계속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할지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10여 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생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가 분리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검사는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는 못하겠죠. 다만 경찰 수사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또 과잉 수사인지 또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수사의 상당성 또 비례성에 맞게 청구된 것인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가 구제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또 기소를 하면 법정에 직접 가서 그 기소한 것이 유죄로 될 수 있도록 또 공소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판사였을 때 검찰이 사기 피고인을 기소해놓고 그 사기 피고인이 얻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소만 해놓고 끝. 근데 피해자는 그들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손해받는 그 돈도 돌려받고 싶거든요.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러면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을 때 수사를 안 하는 그 검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관들이 이 피해 금액을 갖다가 은닉하는 그런 사기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추적해서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안 해왔던 것이죠. 그런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든가 추징하는 역할을 더 강화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예컨대 장난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장난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더 현미경과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경찰관의 부정, 부패, 비리가 연관되어 있으면 그 경찰관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 기소시켜서 처벌을 하면 경찰이 검사 무서워서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또 혹은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사법 시스템이 더욱더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그러니까 소추기관은 분리되어야 되고 또 소추기관인 검사는 이런 일을 하는데 힘을 집중해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또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이걸 하는데 한 시스템으로서 다른 축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라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수사하는 자가 당연히 기소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그게 가장 이제 정확하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네. 시스템이거든요. 수사를 한 사람이 아무래도 잘 알죠.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어떤 그 생각도 있을 거고.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확증 편향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수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그 선택, 그러니까 그 생각을 기소까지 하게 되면 그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법원에나 가서 네.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예컨대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잘못된 정보로 오류를 범했을 때 기소 관청이 따로 있으면 당신이 수사를 잘 했는지 여부를 여기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국민이 고통에서 일찍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까지 한 기관이 다 갖고 있으니 고소를 하는 측면이나 혹은 고소를 당한 측면이 변호사를 구할 때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또 그 변호사를 구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한 기관이 좌지우지하는데 그 기관에 자기의 의지를 넣으려면 그 기관 출신 변호사를 구해야 되고 네. 그 변호사 명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전에 그 검사장 출신인가요? 전화 변론 한 통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부, 금융조사부 출신 검사들이 나와서 1년 안에 몇십억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100채 가까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부정한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 요즘 나오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제가 한번 말. 한 기관에 다 있으면 그 기관 출신이 이런 사법 서비스를 왜곡하면서 독점하게 되고 부정한 이익을 나누게 됩니다. 그 피해는 그런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네,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네. 반박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 잘한다.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 주고 또 금융이라든가 공정위 또 국세청으로부터 직원 파견 인력 받고. 받아서 수사하면 검찰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예, 훨씬 더 제가 잘할 하나-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경찰에 지금 수사 능력이 없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이라고 우리 수원 지역을 관할하는 그 관할 경찰청이 있는데 반부패 범죄수사대 100여 명,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안보범죄수사대, 그다음에 국제외사수사대 한 400명이 넘는 인력들이 거기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이라든가 또 반부패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이게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아니 2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뜨겁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사실은 국민 통합하겠다 또 민생 추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당선이 되셨는데 되고 나서 검찰에 대해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다이렉트로 법무부 장관 통해서 검찰과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검찰청이 독립적인 예산도 갖고 수사지휘도 안 받고 또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대통령 당사 한 몸이라서 검찰청에게 이렇게 한 몸처럼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검찰 왕국 혹은 검찰청이 제4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사가 나에게도 이게 칼처럼 들이며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20일이 지나면 경찰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고요. 예,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우리를 위해서 수사 권한을 잘못 쓰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그걸 경찰, 예상할 누구의 수 검찰이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네. 잘못된 전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보한다마는. 경찰, 아니 네. 그 윤석열 정부의 경찰인 건 맞죠. 선거 끝나자마자 자, 이미 그러면 시작하잖아요. 아까 말한 그 핑퐁 말씀을 하셔서 그게 국민에게 대한 피해가 아니냐. 그 법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검찰에서 그런 핑퐁을 하는 경찰 혹은 검사분들도 사실 핑퐁을 많이 합니다. 수원지검을 부산지검 갔다가 또 서울지검 갔다가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법에 지금 경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수사관을 교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검사님들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사건을 갖고 지연시키고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을 두시면 되고요.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아까 하시면서 왜 핑퐁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확실히 그 검찰은 기소, 수사 딱 거기에만 이제 생각이 한정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서 검찰이 기소 부분과 공소유지 부분, 피해 회복 부분이라든가 추징 부분, 형 집행 부분을 정말 전담해서 맡게 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100% 나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럴 만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검찰에서 양형자료로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또 피해자, 고소고발 목적은 돈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기친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서 동생이라든가 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닉해 놓은 거 그거 찾아다가 피해자들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올라오는 150만 건, 170만 건의 많은 사건들 꼼꼼하게 빨리빨리 보고 기소할 건 기소하고 불기소할 건 불기소해서 국민들이 이 사법 시스템, 장기간의 사법 시스템에 그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수사 기소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아니 수사권 박탈에 9년의 대해서 인권 얘기하고 옹호 있는데 기관으로서 그걸 공익의 얘기하다가 뭘 얘기를 대표자로서 합니까? 하면 검사분들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소송 다 검사들 그 승인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 저 판사 시절에 보면 다 공익법무관들 시키던데 검사님들이 직접 행정소송도 직접 보고 이걸 갖다가 항소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꼼꼼히 살펴서 국가가 패소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 있거든요. 패소율을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수사 기소 이것만 갖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걸 놓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거 하시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박탈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몇 명이나 원하죠? 아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그분은 항고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경찰 수사를 해서 부실한 수사가 그냥 있는데 항고가 거기 뭐가 나옵니까 지금? 그거 예? 하라고 사고 시스템에 항고라는 제도도 있는 아니 거 지금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아까 우리 그리고 의원님 아까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요거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하시라고요. 아니 경찰관 그러니까 수사 지금 우리 교체하고 의원님이 하시라고요, 요거를. 지금- 예, 오늘 좀 토론이 과열되고 또 내용이 좀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또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국정원, 중앙정보부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사찰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니 국민들께서 국정원이나 중앙정보부 사람으로부터 사찰받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 운영되는 국민의 봉사자들인데 잘 협력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둘 사이의 대등한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 또 인권 보호 주체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